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콘서트 2부 진행의 두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시장이 좀 꺾이면서 조정이 들어가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목 가지고 시장과 함께 같이 꺾여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현재 기다리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상담 접수해 보시면서 이 생방송 시간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내내 이 오프라인 강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시크릿 강연회라고 저희가 정말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초청장도 많은 분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이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부득이하게도 이 오프라인 강연회가 연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거리두기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그때 다시 재개할 예정이니까요. 17일만 못 빠져라 기다리셨던 분들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가 꼭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이 2주간만 잘 버텨서 오프라인 강연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담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만나 뵐 텐데요. 전화, 문자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시장에 대해서든 종목에 대해서든 궁금증 모두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유소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양봉셔스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상담 특집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장이 또 빠져가지고 네. 종목 가지고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유, 종목 저도 빠졌죠. 아, 그렇죠. 저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님들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면 거기서 종목이 어떻게 힘을 씁니까? 네. 그렇죠. 같이 빠지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막 오르는 그런 테마들 올라타지 못하면 네. 짧게 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버텨내든지 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장 이기는 종목 없다고 시장과 함께 좀 수익률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손실폭이 커지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특히나 지금 현재 노란톡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발골 전문가로 유명하죠. 발골 상담가로 유명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정말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가볍게 알고 들어가셨거나 혹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꽉 물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발골 상담 전문가인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톡 늘 열려 있으니까요.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담에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조금 우리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좀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록도 그렇고 나름대로 잘 강약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 꺾여 내려가면서 공포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월요일 날 이제 출연했을 때 예, 강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그날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월요일 날이. 그렇게 이제 아마 일요일 날 이 언론에서 계속 델타 변이 맞아요. 뉴스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날부터 제가 딱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하나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사실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는 시장이 정말 큰 폭락이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딱 했던 부분인데 네. 요번에는 사실 이게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컸어요. 그렇죠. 이유는 이제 유동성은 엄청나게 공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시장 기대감에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유동성은 뭐 이대로 지금 뭐 테이퍼링 한이 많이 하는 시점,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되는 시점이었고, 거기다가 백신이 지금 접종이 많이 된 그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이런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이제 돌파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사냐 죽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읽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확실하게 지금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로 이게 또 확산이 되고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시장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좀 상승을 잘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을 했었어요. 일주일 정도 상승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폭락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뭐 이렇다라고 딱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제가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뭔지 모르고 당했을 때는 굉장한 공포감에 시장이 네. 급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게 어떠한 이제 바이러스고 어떻게 치료를 해가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백신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는 단계고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접했을 때처럼의 네. 그런 폭락장은 오지 않을 거다. 다만 경기가 이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 그런 네. 부분들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더 풀겠지 뭐.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더 풀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네.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쉽게 뭐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상도 쉽지가 않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더 풀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돈을 더 풀지는 않더라도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뭐 증시에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주연 전문가님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물론 코로나19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아주 작은 부분들이 변수가 돼서 기폭제가 돼서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또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주식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이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위원님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상담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4만 9천 원에 4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슈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질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지금 뭐 지금만큼 또 좋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요.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다 치료제 만든다고 백신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진짜 안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제약바이오들이 한 번쯤은. 네, 다 강하게 시세를 좀 냈던 부분이고 또 네.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 강하게 또 올랐던 부분들이 다 한 번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많이 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백신 같은 부분은 사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뭐 백신 업체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이런 부작용이 덜하고 그리고 좀 더 예방률이 더 강하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뭐 굉장히 높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항체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뭐 부스트 샷을 맞아야 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뭐 새로운 백신들은 또 그런 게 없는 더 강한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또 크게 또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현재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대감들만큼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뭐 격상이 되면서 거리두기 격상이 되면서 뭐 이런 교육 관련돼서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진단 키트들이 피크아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이거 3분기, 4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숫자가 이제 재무제표에 막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뭐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게 과연 적정 주가냐 하는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게 적자가 나면서 기대감에 시총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을 생각을 한다 하면 그나마 좀 양호한 바이오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업적인 가치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뭐 이 백신을 생산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A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포기를 하고 독감 백신을 포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좀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입는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한 3, 4일 정도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동안에 상승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편승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추세적인 부분과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 저점 구간을 지지해주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의 흐름을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시가부터 좀 상승을 해서 올선을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시세가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평단이 14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지금 추세 흐름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여기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선에서의 보유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네. 40%는 너무 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요번에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올라올 때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고요. 네.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어떤 뭐 기대를 갖고 계신 그런 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보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6만 한 6천 원 정도에 올라오면 그 정도에서 비중 절반 줄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익절가 좀 잡아드릴 텐데 뭐 수익이 뭐 크게는 안 날 겁니다. 요 앞에 보면 17만 원 넘어갔을 때보다는 수익이 좀 줄어들겠지만 15만 5천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 되겠죠. 어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방어하는 자세로 내 투자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네.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혹시나 이 코로나19 또 재감염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 종목이 거기에 좀 수혜를 입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중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앵커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우리 잘 며느리 봐드려야겠네요. 하고 네. 싶어요. 제가 칭찬에 너무 약해서.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데요? 현대모비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만 3천 원에 40%예요. 27만 3천 원에 40%면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계속 가지고 계셨죠? 예, 내려왔을 때 네. 사서 29만 얼마 갔는데 못 팔고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또 수익이 낮다가 또 반납된 부분이라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네네.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게 지금 어려운 종목인데 네, 선생님 이 종목 왜 사셨을까요? 그거 그냥 뭐 자동차주 좋아지고 뭐 지배구조 들어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샀어요. 아, 요게 이제 5월 달에 사셨으면 약수익 나다가 좀 밀려 내려온 건데 네네. 요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담 방송할 때 목표가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갭이 4월 달에 열린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라인을 딱 긋고 있는데 요 갭을 메우러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0만 원 조금 안 되게. 네네. 29만 7천 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좀 비중을 크신 분들 좀 줄이라고 얘기를 드렸던데 선생님은 아니시죠? 네네, 아니에요. 네. 그 방송을 좀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자, 일단 네. 뭐 자동차 부품 준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실적적인 부분이 1분기에 한 5천억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는 올해 한 2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3조 가까이, 그리고 내후년에는 3조 2천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매출도 증가하고. 근데 현재 뭐 현대기아 자동차 미국에서 판매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유럽에서도 판매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뭐 이 컨센서스 정도 계속 유지를 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시가총액이 26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셔. 네,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여기 곱하기 10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스피 평균 퍼 한 15 정도를 곱해주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야 되겠죠. 시총이 한 40조 좀 안 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되려면.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뭐 내년에 나올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시간 투자만 좀 더 하실 수 있다고 하면요. 네. 제 생각에는 뭐 35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저는 연말까지 좀 내년까지 가져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시장이 만약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신 기간 정도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기간 안에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너무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매도하면 안 되지요. 매도하셔도 돼요, 선생님. 수익권이잖아요.
예. 매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40%잖아요. 네네. 그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지? 원래 한 종목에 이렇게 40%씩 담으시나요? 예, 저 담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종목 정도만 딱 하신다,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추세 라인을 좀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 전저점 부근이기도 하고 주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정 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사실 저는 뭐 저평가가 되어 있던 기업 내용이 좋던 앞으로 잘 될 것 같든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수한 가격을 위협을 한다. 이게 뭐 20%, 30%, 100%가 올랐던 간에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서 매도를 못했는데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수한 가격은 무조건 방어선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금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약수익권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네네. 그런데 선생님 투자금은 어느 정도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은 비중 40%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인 뭐 27만 3천 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 아니면 그 가격대에 온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정을 더 받고 네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40% 가지고 계신 거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수가에서 정리를 해버리세요.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 더 내려와서 가격이 더 싸진다. 앞으로 좋아질 종목인데 더 싸진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16만 원, 16만 5천 원 이런 데에서 비중을 다시 20% 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중은 다시 채우되 내가 투자한 금액은 좀 지키면서 최대한 평단을 낮춰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연말까지 네. 한번 끌고 가 보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현대모비스 자세하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분명히 그 전략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상담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예, 만나게 먹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아, 포스코요. 포스코 좋은 종목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35만 9,500원 100%요. 아유, 예. 저희가 앞선 상담에서 40%도 많이 들고 있다고 했었는데 포스코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설마 망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가 또 시장 따라서 종목이 좀 내려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 제가 연말까지 생각하고 매수를 했어요. 예. 아, 연말까지 투자하면 한 20, 30%는 수익이 나겠다 했는데 네. 수익이 났는데 이익 실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뒤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연말까지 기다리면 한 주당 15만 원 이상은 차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일단 연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좀 길게 보시고 연간 수익률을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잘 날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뭐 이런 상담 전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화하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41만 3천 원.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죠? 매수 정말 잘하셨는데 그리고 수익이 이제 좀 잘 올라갔던 부분인데 좀 챙기셨으면 좋았는데 비중도 많으셨고 그죠? 비중이 700주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비중도 크시고 이게 예. 수익을 좀 챙겼다가 한 절반 챙겼다가 지금 내려왔을 때 이런 장에 탁 사셨으면 다시 그죠? 예, 오늘 느낀 게 오늘 사는 타이밍이었는데. 그죠? 이걸 딱 네. 알고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좀 미심쩍은 게 네네. 이 델타 변이가 와가지고 금리 인상한다는 말도 쏙 들어가고 그렇죠. 다시 성장주 모멘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네. 포스코가 금리 그 인상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모멘텀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좋게 봤는데 갑자기 이런 델타 변이 그 와가지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 이렇게 변동성이 그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지금 델타 변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뭐 알 수가 없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게 변수가 너무 큰 게 하나 발생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성장주들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사실 성장주가 계속하기는 좀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유동성은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돼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성장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이미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네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사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면 저평가된 것도 소용이 없는데 네네. 선생님이 포스코 공략하신 거는 결국은 이 경기 사이클하고 실적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정확히. 그런 부분들로 결국은 수급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오랜 기간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실적 나온 거 확인하셨어요? 예, 2조 2천억. 그죠?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죠? 예, 창사이가 최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선생님 생각하시는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올해 컨센서스 잡힌 부분들 생각했을 때 7조거든요. 예. 7조 영업이익 저는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서 뭐 절반 정도 벌써 달성을 한 부분 7조 정도 달성한다면 적정 주가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70조는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당 선생님은 뭐 한 15만 원 정도 더 보시는 거니까 50만 원 보시는 거잖아요. 예.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그런 저항자리 뭐 2010년도, 19년, 뭐 2009년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가격 저항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무난하게 시간적인 투자만 하신다면 연말쯤 해서 또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추세대 저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 기간 조정 조금 거치다가 상방으로 방향만 잡아준다고 하면 저는 뭐 전고점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꺼려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사이클 경기 사이클도 계속 좋고 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포스코라는 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한 가지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철강 생산을 좀 많이 줄였잖아요. 네, 줄였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더 악화가 돼서 뭐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저는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대만을 두고 이렇게 좀 분쟁이 더 격화될 경우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는 호주에서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을 아예 중국으로 수출을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철광 이 제철 사업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뭐 상한가가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 뇌피셜이에요. 따옴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행복 회로를 굉장히 돌려봤을 때 이야기인데 뭐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포스코라는 기업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못해도 지금 파동 하나가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같은 생각에 네. 마지막 한 파동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파동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관점으로 철강 섹터들 지금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예. 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예. 연말까지 이대로 쭉 한번 전략대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주연 전문가님과 이렇게 또 싱크로율이 맞는 분이 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위원님과 너무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네, 신기하네요.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익 났던 게 다시 네. 내려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맞아요.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금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것이고 오르면 무조건 경기 민감주들 수혜를 더 받을 텐데 포스코 큰 파동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곳 노란톡이 있습니다. 저 이주연 전문가님 정말 자세하게 종목 봐주시죠. 종목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보는 눈도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과 또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들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용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을 잘 봐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뭐랄까요? 퀄리티가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래 잘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잘하시는 분이 또 잘하시는 분을 찾아온 거죠. 네, 또 포스코 이야기를 또 해드렸으니까 혹시 관련돼서 철강 섹터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상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위주코프 6,15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6,150원에 10%요? 네, 아유, 많이 떨어졌네요,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셨죠? 이거 한 달쯤 됐는데요. 네. 종가를 샀는데 그 이튿날 네. 4,000원대로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오, 근데 우리 시청자님 혹시 6,150원이 맞으실까요? 이게 최고점이 저는 5,900원 라인으로 보이는데 언제 한 달 전에 사셨다고요? 한 달, 정확한 날짜를 기억이 못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달 전에 사셨는데 네. 보니까 이제 권리락이 걸린 게 있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30% 정도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이거 일자리 대장주라고 들었어요. 일자리 정부 정책 수혜주로. 그런데 너무 비싸게 사셨다. 그러니까 진짜 테마주로 치면요. 이게 이제 윤석열 그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이제 쫙 올라온 건데 선생님이 사시는 시점이 좀 너무 고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자. 아니 기준이. 근데 제가요 종가에 샀는데 그 이튿날 4,000원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종가에 샀는데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게 선생님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이 걸려서 그래요. 한 주당 아마 0.3주씩 주는 그 무상증자가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이 0.5주로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0.5주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2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건데 그냥 주게 되면 그 사람 엄청난 이익이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무상증자라는 거는 주식을 늘리는 건데 대신에 늘어나는 주식만큼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식을 사실 때 공시 내용을 좀 체크하고 보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공시 내용을 못 보고 매수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그 말을 처음 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런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권리락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유상증자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긴 좀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벌써 바닥권에서 한 6배가 올랐습니다. 6배가 올랐고 이게 지금 보면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까지 치면요. 동전주에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10배 올랐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600원 가격대에서 6,000원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미 시세는 다 끝난 상황이고 그냥 물량 털어먹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정도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종목이 다시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우상증자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저한테는? 정확하게 선생님이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이게 6,190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사셨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상증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평단이 줄어들 텐데 그거 기다려가지고 팔게 될 때쯤 되면 아마 주가가 더 빠져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인가 이거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무상증자 한다고 주변에 지인분이 사라고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빨리 파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은 방송을 못 보신 거고 저는 이게 올라올 줄 알고 기다렸었어요. 일단 뭐 한번 월요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제 생각 월요일도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공시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의 이게 무상증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추후에 상장하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마 상장이 돼서 계좌에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뭐 언제 정확하게 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봤을 때는 아마 무상증자를 받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문가님 제가 월요일 날 팔아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네. 팔아도 받아요. 여기 보면 7월 1일 날 이제 권리락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무상증자를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1,000주를 가지고 계시면 500주가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좀 보고 파신다고 해도 지금 아마 사고 나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계좌에 손실이니까 막 겁이 나서 못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올라올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손실 구간도 굉장히 커지는 게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생님이 무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쇄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권리락 걸리고 한 30%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난 것처럼.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 들어오는 물량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큼의 손실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손절을 좀 빨리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권리락 걸리는 날 급등이 나올 때 급등이 나와도 내가 손실이네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정리를 하고 무상증자 받은 물량 나중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 본전이시거나 아니면 수익을 보시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가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정권에서 무상증자 이슈를 내고 뭐 이런 부분으로 무상증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 무상증자 전에 막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끝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거 무상증자 들어오면 그때 또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일단 손실은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복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고점이 5,000원 라인이라서 어떻게 6,000원 라인에서 사셨다는 걸까 하고 궁금했는데 또 권리락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손실폭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와 공부 계속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M게임 들고 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7,2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네, 7,200원에 20% M게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선생님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조금 됐어요. 상당한 실력자신 것 같은데. 수의 향기가 여기까지 납니다. 아니, 매수가를 딱 보자마자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왜 전화하셨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고수 특집이네요. 네. 선생님 이거 돌파하는 자리에서 사신 거죠? 원래는 6,000원대에서부터 모아왔는데 네네. 좀 더 사가지고 상당히 좀 올라갔어요. 와, 정말 잘하신다. 이게 또 올라갈 때 불타기까지 하시는 경우는 진짜 잘하시는 분 아니면 잘 안 하시거든요. 같이 아니십니다. 선생님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예, 요번에 이제 그 열혈 광고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좀 요즘 오른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열혈 광고 그 이벤트는 끝난 것 같고 네. 이제 엔게임으로 분류돼가 이제 메타버스주로 분류돼서 이거를 좀 길게 들고 가도 될지 그게 아직 좀 포지셔닝이 좀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 나와서 좀 문의드렸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저한테 뭐 8,000원대나 아니면 한두 달 전에 물어보셨다면 제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월봉을 보면 정말 멋진 자리에서 사셨는데 이게 거의 10년짜리 박스권이었어요. 그죠? 선생님 알고 계시죠? 예. 네, 이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가 작은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에서 딱 맥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6,600원대 작은 박스권을 또 뚫어내는 시점부터 해서 불타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맥점에서. 정말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저게 잘 된 거죠, 제가.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월봉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자리에서 지금 시세가 또 한 차례 강하게 올라온 거고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 이런 저항 자리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무시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저항 추세를 딱 봤을 때는 단기 목표가는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안 죽잖아요.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 안 죽고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세력이 다 털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막 상한가 치면서 어떤 종목이 뭐 아진 에스텍도 약간 늦게 메타버스에 합류를 하고 뭐 한컴의 MDS도 메타버스입니다 하고 늦게 합류를 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테마주들을 볼 때 관점에서 뭐 작은 테마로 시작을 해서 후발주들이 막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테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이거 델타 변이가 발생을 안 했다라고 하면요. 저는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큰 폭으로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들로 좀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시세를 주포들이 더 내고 싶은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뭐 제 생각엔 뭐 13,000원 일단 가격 저항으로 볼 수 있는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상향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정확하게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박스권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때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한 15,0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순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새가슴이라서. 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사실 저항 자리를 돌파할 때는 분할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눌림 날 때 또 사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평단 굉장히 좋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고 13,000원이라는 가격 저항이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뭐 5% 정리하시고 14,000원에서 5% 정리하시고 나머지 15,000원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러면 목표가는 15,000원까지는 일단 길게 좀 보면 괜찮겠네요. 네, 한 15,000원까지는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년짜리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배짜리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10배짜리 터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 일단은 합리적으로 볼 때는 한 15,000원 정도고 거기서 뭐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큰 추세 꺾일 때까지는 한번 갈 때까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5% 정도 15,000원에서 남겨서 뭐 2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목표가 잡고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고수 특집이네요. 우리 시청자분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HC 3,235원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내주셨어요. 4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23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이게 예전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좀 해놨는데 네. 이제 회사 매각되면서 뭐 큰 폭으로 올랐고 뭐 필로시스 생명과학 뭐 이거랑 뭐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이제 급등을 한번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기업적인 필로시스 생명과학이 이제 뭐 최대 주주로 이렇게 올라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뭐 바이오 사업, 뭐 이쪽으로 유통 사업, 임대 사업 뭐 이런 거 영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메모를 해둔 부분은 검체 채취 키트거든요. 그러면 진단 키트 관련돼서 뭐 좀 사업을 진행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진단 키트 쪽이라고 하면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뭐 2분기 들어서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출은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을 지켜봐야지 확실하게 이게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에 그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또 40%예요. 요새는 뭐 40% 사는 게 좀 무슨 트렌드인가요? 유행인가? 약간 좀 뭐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주식은 40% 사라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 다 상담 주신 분이 40%예요. 약간 그죠? 433 기법이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네. 이게 좀 새로 하신 분들 한탕을 딱 노리자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익권 아니 손실권이나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네. 3,000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 그러니까 2,99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오늘 윗골이 달리고
장대 양봉이 나온 부분 거래량 터지면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일단 일봉상에서의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앞에 저항권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일단 세력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면 최대한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일단 3,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 주유소 2부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